남에게 빵을 빌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아직 다소 여유가 남아있는 이 짧은 귀중한 기간을 무엇에 쓰고 있었는지는 상상이 가지 못하리라. 내가 100번을 외우고 100번을 잊어버린 여러 시인들의 명구를 암기하는 데 썼던 것이다. 매일 아침 10시경 베르길리우스나 루소를 한 권 호주머니에 넣고 룩상부르 공원으로 산보를 떠났다. 거기서 점심때까지 성가나 목가 등의 기억을 새로이 살렸다. 오늘의 것을 외는 동안에 어제 것은 반드시 잊어버리고 말아도 별로 낙담은 하지 않았다. 나는 시라큐스에서 니키아스가 패배한 다음 포로가 된 아테네 사람들이 호메로스의 시를 외며 그 목숨을 이어가고 있던 것을 상기했다. 생활고에 대비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서의 공부에서 얻은 이익을 말한다면 모든 시인을 암기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기억력을 단련하는 일이었다. 그것에 못지않은 또 한 가지의 확실한 수단은 한 번 외웠던 장기다. 연극을 보러 가지 않는 날 오후에는 반드시 모진의 집으로 갔다. 거기서 레갈시, 윗송시, 필리도르 그 밖에 당시의 유명한 기사들과 알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솜씨가 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들 누구보다도 잘 두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생활의 미천이 된다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바보 같은 일에 넋을 잃고 있어도 언제나 이와 똑같은 핑계를 대는 것이었다.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무엇이든지 뛰어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틀림없이 진귀하게 대우받는다. 그렇다. 무엇이고 좋다. 어느 것 한 가지에만 뛰어나 보자. 나는 틀림없이 진귀한 존재가 된다. 기회가 찾아온다. 다음은 수단 여하에 달렸다. 그런 어린애 같은 생각은 내 이성의 궤변이 아니라 게으름의 궤변이었다. 기술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크고 급격한 노력에 겁을 먹은 나는 자신의 게으름에 아첨하기를 일삼고 그것에 알맞은 이유를 만들어 게으름의 치욕을 숨기고 있었다. 이리하여 나는 가만히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만일 가스텔 신부가 이 가수 상태에서 나를 끌어내 주지 않았던들 최후의 한 푼까지 다 써버리고 여전히 태평으로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가끔 카페에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의 집에 들르곤 했다. 가스텔 신부는 괴짜였지만 근본은 선량한 사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않고 그런 식으로 돈을 써버리는 것을 보고 딱해하고 있었다. 음악가도 학자도 말이야 하고 그는 내게 말했다. 자네 기분을 맞춰주지는 않으니까 한번 길을 바꾸어 여자들과 부딪혀 보게. 그 방면이면 성공할지도 몰라. 자네 이야기는 부장발 부인에게 말해 두었으니 내 이야기를 하고 부인을 찾아가 보게. 좋은 분이야. 아들이나 주인의 동향 사람은 반겨 맞아줄 걸세. 거기 가면 그 부인의 따님 되는 브로위 부인도 만나게 될 걸세. 브로위 부인은 아주 재주 있는 여자일세. 또 한 사람 뒷뱅 부인에게도 자네 이야기를 해두었어. 이 사람에겐 자네가 지은 책을 가지고 가게. 만나고 싶어 하고 있으니까.
반가이 맞아줄 걸세. 딸이란 것은 여자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네. 여자란 것은 쌍곡선 같은 것으로 현명한 남자는 그것의 점근선이야. 계속 접근해 가지만 절대로 닿을 수는 없지. 하루하루 이 무서운 고역을 연장시킨 끝에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장발 부인을 찾아갔다. 부인은 친절히 나를 맞았다. 브로위 부인이 방으로 들어오자 이렇게 말했다. 아가야, 루소시다. 가스텔 신부께서 말씀하신. 브로위 부인은 내 저술에 대해 칭찬을 하고 그녀의 클라버생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내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곳의 괴종시계를 보자 벌써 1시가 가까웠으므로 하직을 하려 했다. 그러자 부장발 부인이 말했다. 대까지는 무척 멀 테니 천천히 노시다가 식사는 여기서 드세요. 나는 사양하지 않았다. 15분쯤 지나 대화 끝에 그녀가 초대한 식사가 부엌에서의 점심 식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장발 부인은 사람은 무척 좋지만 생각이 좁고 폴란드의 유서 깊은 귀족 출신이란 것을 뽐내고 있었다. 재주 있는 선비에 대해 당연히 베풀어야 할 존경에는 무관심했다. 부인은 이번 경우에도 옷차림보다는 태도로서 나를 판단하고 있었다. 내 차림은 아주 간소했으나 단정하게 차려입어 부엌에서 대접을 받아도 좋은 그런 사나이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부엌에서 대접을 받던 것은 벌써 아득한 옛날 일이었으므로 새삼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는 않았다. 화가 불끈 치밀었지만 내색도 않으며 이 근처에 약간 볼 일이 있는 것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돌아가 보아야겠다고 부장발 부인에게 말했다. 브로위 부인은 어머니 옆으로 가서 뭐라고 귓속말을 했다. 그 효과가 나타났다. 부장발 부인은 일어서서 나를 붙들며 말했다. 저 우리들과 함께 식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며 나는 주저앉았다. 거기에 브로위 부인의 호의가 나를 움직여 이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이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어쩐지 무척 기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좀 더 깊이 나라는 인간을 알아준다면 이 자리를 나를 위해 베풀어 준 것을 후회하지 않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이 집의 귀한 친구인 라모완용 법원장님도 이 집에서 같이 식사를 했다. 이 사람도 브로위 부인도 다 같이 저 파리의 상류사회가 사용하는 말을 쓰며 좀 세련된 품위를 지닌 언어로 표현을 했다. 이런 자리에서는 장자커가 빛을 낼 여지가 없었다. 나는 애써 제주꾼 티를 안 내려고 지식을 감추고 분별을 지켜 입을 다물었다. 얼마나 다행이었을까. 언제나 이렇게 영리했더라면 오늘날 내가 처한 이런 시면에는 떨어지지 않았을 것을. 나는 자신의 우둔함에 기가 죽어서 브로위 부인 앞에서 그녀가 조금 전에 베푼 호의가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다. 식사 후 문득 내 묘기의 생각이 미쳤다. 리옹에 머물고 있는 동안 빨리 쇼에게 써보낸 서한 시가 호주머니에 있었다. 이 한편의 서한 시는
정열이 담겨 있는 데다가 낭독법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어서 세 사람으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했다. 자기 도취에서인지 진실인지는 모르나 내 짐작으로는 브로이 부인의 시선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어머니, 이분은 하녀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보다 우리들과 함께 해야 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잘못이 아니었죠. 그때까지는 어딘지 모르게 가슴 답답했던 이렇게 속을 풀고 나니 후련했다. 브로이 부인은 나를 좀 가대평가한 나머지 머지않아 내가 파리에서 대인기를 불러일으켜 여성들에게 대환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녀는 미숙한 내게 참고가 될까 하고 모 백작의 고백록을 주었다. 이 책은 하고 그녀는 말했다. 사교계에 나가시는데 필요한 안내자예요. 가끔 보시면 좋을 거예요. 나는 이 책을 손수준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서 20년 이상이나 소중히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내가 여자를 잘 다룰 줄 아는 재능을 지녔다고 생각한 듯한 이 부인의 견해에는 가끔 웃음이 나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